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29번에서 33번 지식재산 보호와 디지털세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을 보시면 우선 문단 번호를 매겨보면 총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그렇게 길지 않은 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잘 해본다면 큰 문제 없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1문단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특허권이란 거에 대해서 지금 특허권의 개념을 먼저 얘기를 하네요. 특허권이란 건 발명에 대한 정보의 소유자가 특허 출원 및 담당 관청의 심사를 통하여 획득한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한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 앞에 거는 다 필요 없고 여기가 핵심이죠.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적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한대. 그 다음에 한편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도 지금 여기서 개념을 설정하고 있네. 영업비밀이란 건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으로 일정 조건을 갖추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걸 영업비밀이라고 한대. 그래서 이 특허권과 영업비밀은 모두 지식 재산이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위에서 얘기했던 특허권하고 영업비밀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식 재산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 지식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식 재산은 정보통신기술 산업, ICT 기술 산업에서는 이 지식 재산, 그러니까 특허권과 영업 비밀을 기반으로 창출되는 게 정보통신기술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정보통신기술 산업 또는 ICT 기술 산업에서는 뭐가 가장 핵심이다? 특허권과 영업 비밀이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지식 재산, 왜? 지금 ICT 기술에서 가장 핵심이 영업비밀하고 특허권이었잖아. 이 지식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ICT 다국적 기업이 지식 재산으로 거두는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요게 지금 우리가 이번 글에서 살펴봐야 될 핵심이네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1문단에서는 특허권이라는 걸 지금 개념을 설명을 했지. 그래서 이 특허권의 개념이 특허를 획득하고 났을 때 이 특허를 일정 기간 독점적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우리가 특허권이라고 했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독점적 사용의 핵심이 있겠네. 근데 이 특허권을 얘기한 다음에 영업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지식 재산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지식 재산이 정보 통신 기술, 다른 말로 ICT 산업의 창출 기반이 된다는 게 지금 여기에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게 창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 지식 재산이라는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걸 통해서 얻는 수입이 있겠지. 이 수입에 대한 과세 문제를 지금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1문단에서 얘기하는 뭐야? 그치. 앞으로의 방향성. 2, 3, 4문단에서 얘기할 방향성이
지식재산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걸 통해서 과세가 지금 수입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얘기하는 게 1문단의 내용이었네요. 2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일부 국가에서는 ICT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디지털세 도입을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디지털세가 도입된다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지. 모르니까 뭘 해주는 거야? 그렇지, 개념 정의를 해줘야겠지. 그래서 우리가 수능 독서는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돼. 수능 독서는 절대 모르는 걸 잘, 내용은 모를 수 있지. 근데 그 모르는 걸 얘기를 하더라도 모르는 걸 처음에 도입을 할 때는 그 다음에서 개념이라는 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개념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지. 디지털세라는 건 그것을 도입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디지털세라고 하는 거지. 수입이네, 수입에 대한 세금이 디지털세네. 이걸 도입하게 된 배경에는 뭐가 있다? 법인세 감소에 대한 각국의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법인세 감소 때문에 디지털세가 도입되게 됐다는 도입 배경이 지금 나온 거고,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으로 그치, 우리가 또 법인세를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뭐 해주는 거야? 개념 정의도 해주고 있네요. 그럼 결국 2문단도 마찬가지지. 정리를 해보면 1문단에 이어서 2문단의 내용이 나왔는데 2문단도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야. 2문단의 내용도 처음에 뭘 설명해줘요? 그렇지, 2문단에서 뭘 설명을 해주냐, 디지털세를 뭔지 개념을 설명하고 이거의 도입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 도입 배경이 법인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럼 또 이 법인세가 뭐냐, 요거에 대한 개념. 그래서 이 문단은 디지털세의 개념과 그 도입 배경, 그리고 법인세 감소가 그 도입 배경인데, 그럼 법인세는 뭐냐, 이 개념을 설명한 게 이 문단의 내용이었네요. 그 다음 3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많은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현저하게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회사의 이윤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예를 들어는 결국 뭐냐면 예시인데, 이 예시는 왜 하는 거야? 그치, 앞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이를테면 이런 것들은 앞의 내용이 이해돼 버리면 안 봐도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됐을 땐 이걸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조금 갖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ICT 다국적 기업인 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해봐. 그러면 이 지사는 A국에도 자회사를 차리고 B국에도 자회사를 차리는 거야. 그래서 A하고 B국에,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에 두 개의 회사를 세운 거야. 근데 A는 법인세가 굉장히 낮게 부과하는 나라인 거고, B는 법인세율이 높게 부과하는 나라야. 그럼 어떻게 하나? 이 다국적 기업은 이들의 목표는 뭐겠어? 당연히 이윤을 늘리는 데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허 사용 권한은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지금 주는 거야.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다가는 세운 회사에 특허 사용의 권한을 주는 거고, 법인세율이 높은 회사에 나라에 세운 회사는 이 특허권을 가진 회사의 특허를, 이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특허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특허를 사용했기 때문에 특허 사용에 대한 뭐를? 그치, 로열티를 지불해야 돼. 돈을 지불해야겠지. 특허 사용에 대한 돈을. 그럼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런 특징들이 이어서 벌어지는 거야. 이 A국의 자회사는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얘한테 특허권을 줬고, B국에 세운 회사에서 이 특허권을 사용함으로써 돈을 지불을 A 회사에 했지. 그럼 A 회사에
이윤이 높아졌겠지. 그런데 법인세가 높아나자 법인세율이 낮은 상태야. 그럼 이윤은 높아졌는데 법인세율이 낮으면 결국 법인세를 낮게 부과하게 되겠지. 그러면 결국 뭐야? 이윤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비회사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볼게요. 왜? 얘가 이익이 났더라도 얘가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 왜? 전부 다 이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둘 다 이익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특허 사용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를 지불을 했어. 그러면 얘는 이윤 자체는 줄어들 수 있겠지. 그렇지만 이 회사 자체는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윤은 낮아진 대신에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에 뭐야? 법인세를 적게 내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윤을 얘로 몰아줬지만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법인세를 적게 부과해서 이윤을 얻는 거고, 이 비자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세는 높지만 이윤을 낮춰버리는 거야. 이윤을 낮춰버리면 법인세가 높아도 법인세 내는 것 자체의 전체적인 절대 금액 자체는 낮아지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을 총합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다국적 기업인 지사의 전체적인 이익으로 책정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걸 결국 합치면 어떤 결과가 나냐? 세금이 전체적인 세금이 줄어들게 되고 이윤은 많이 남기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2번, 3번에 각각 갖고 온 보조 자료를 1번에서 모아서 한번 설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 지사가 있는데 A 나라에 세운 자회사는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그 나라에는 특허권을 주고, B국에 세운 자회사는 법인세율이 높으니까 이 특허권을 가진 A 자회사에서 특허를 가져다 쓴 대신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관계이다. 여기 보이죠? 특허를 사용하게 해주고 그 대신에 로열티를 지불받는. 그러니까 이 A 회사, A국에 세운 자회사 같은 경우는 로열티를 받아서 이윤은 늘어난 거야. 이윤은 늘어났지? 근데 법인세율이 낮은 상태야. 그러니까 이윤이 높아도 법인세가 낮으니까 법인세를 적게 내니까 이익을 본 거야. 근데 이 B 나라에 세운 회사 같은 경우는 로열티를 지불했어. 로열티를 지불해버리니까 이윤이 줄게 되겠지. 하지만 이 회사는 뭐 자체가 높아? 법인세 자체가 높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윤이 높으면 법인세를 많이 냈어야 되는데 이윤을 줄였으니까 법인세를 적게 내는 효과가 나겠지. 그렇게 되면 얘는 법인세율이 낮아서 이윤은 많이 냈지만 법인세를 적게 내는 거고, 얘는 법인세율은 높지만 이윤이 적어서 법인세를 적게 내는, 결국 둘 다 세금이 줄고 이윤을 볼 수 있는 요런 구조를 가진 게 지금 ICT 다국적 기업의 예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한번 해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그림으로 설명한 것들이 4문단에서 지금 3문단인가요? 3문단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ICT 다국적 기업 지사는 법인세율이 매우 낮은, 법인세율이 낮은 A국의 자회사를 서서 특허 사용권을 부여하고, 법인세율이 높은 B국에 설립된 자회사에는 특허를 사용으로 수입이 발생하면 A 자회사에 로열티를 지출하도록 한다. 그 결과 지사는 B 자회사의 법인세율 부과율 이윤을 최소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치? 이 B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이런 거잖아. 이윤이 났는데 그 이윤에서 뭘 줘버리는 거야? 로열티를 지불해버리니까 이윤이 줄어들게 됐지. 그럼 이율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법인세를 적게 내게 되는 거지.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죠.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왜? 자신들이 이윤 얻은 거에서 A국에 있는 자회사로 뭘 줬기 때문에? 그렇지, 로열티를 지불했기 때문이겠지. ICT 다국적 기업의 본사를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그중 어떤 국가들은 ICT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해당 산업에서 자국이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라도 디지털세 도입에는 방어적이다. 그치, 요거 좀 중요한 내용이 나왔네. 어떤 국가들은, 왜? 이 어떤 국가들은 누구겠어? 이 ICT 다국적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봐야겠지. 그런 나라들은 자기가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자국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디지털세 도입에 방어적이다. 그치? 얘네들은 디지털세를 도입 안 해야지만 자기 기업들이 이익을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도입하는 걸 방어적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어떤 국가는 ICT 다국적 기업을 가진 국가들, 많이 가진 국가들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사문단으로 한번 가봅시다. ICT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더 중요한 문제는 ICT 지식재산 보호의 국제적 강화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론을 얘기하려나 보네.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약할수록 얘기한다면 뭐 한다는 얘기야? 강할수록도 있겠지. 여기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 거지.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해놔야 될 문제네요. 지식재산의 보호가 약할수록 유용한 지식 창출 유인이 저해돼서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그 다음에 유인 비용이 발생한다. 그에 비해서 지식 재산의 보호가 강할수록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을 막아서 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된다.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 접근 비용이 발생한다. 결국 지식 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이 합이 최소가 될 때이다. 얘를 조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3문단은 그림으로 예를 들었고 4문단의 내용을 지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지. 두 가지 케이스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식 재산의 보호가 낮을 때랑 지식 재산의 보호가 높을 때를 지금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지. 지식 재산의 보호가 낮을 때는 지식 창출의 유인이 저해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고, 지식의 진보가 정체되면 유인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지. 근데 그에 비해서 지식 재산의 보호가 높을 때는 해당 지식에 대한 접근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야. 접근을 막아서 소수의 사람만이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래서 얘는 유인 비용이 아니라 접근할 수 있는 접근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그래서 얘네 둘의 지금 관계를 낮아질 때랑 높아질 때의 변화 과정, 요거를 조금 공부할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유인 비용이라는 것과 접근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이 둘이 최소가 될 때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이 된다는 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은 두 비용의 합이 뭐가 될 때? 최소가 될 때이다. 이 합이 최소가 될 때가 그 시점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 그러면서 각국은 그 수준에서 각 자국의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설정하고, 특허 보호 정도와 국민 소득의 관계를 보여주는 한 연구에서는, 그러면 지금 또 뭔가 연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나 보네. 국민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는 국민 소득이 증가할수록 특허 보호 정도가 강해지는 경향이 있고, 낮은 수준을 벗어난 국가들은 그들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들 오히려 특허 보호가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핵심이 또 여기 나오네요. 이는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에 대해서도 국가별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에 맞게 뭐한다? 지식재산 보호에 대해서 국가별로 나라별 입장이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결국 마무리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지식 재산 보호에 대해서 국가별 입장이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른 거에 따라서 입장에 취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크게 없을 거라고 한번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지문은 그냥 뭐 아까 우리가 봤던 요것만 이해할 수 있으면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로 보입니다. 내용 자체는 뭐 어려운 게 없었기 때문에 요걸 살펴보는 게 이 글의 핵심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윗글을 읽고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지금 나왔네. 1번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과 영업비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법으로 보호되는 특허권하고 영업비밀의 공통점, 당연히 뭐야? 둘 다 지식재산 이라는 공통점 해결됐네. 2번 영업비밀이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 요런 거는 전혀 해당하지 않죠. 2번이 답이네요. ICT 다국적 기업의 수입에 과세하는 제도 도입의 배경, 아까 이게 뭐였어? 디지털세지. 이 제도는 디지털세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 이 도입 배경은 아까 법인세의 감소라고 했죠. 얘는 디지털세와 법인세 감소. 로열티는 ICT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데 어떻게 이용되는가? 그치? 나라를 두 가지로 설정해 가지고, 한 나라는 법인세가 낮은 나라, 한 나라는 법인세가 높은 나라, 이 두 가지 나라를 선택해서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특허권을 제공을 하고, 법인세가 높은 나라에서 이 특허권을 사용한 대신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둘 다 법인세를 줄이는, 이윤을 보는 요런 효과 둘 다 얘기를 했고, 이론적으로 지식재산 보호의 최적 수준을 어떻게 설정하는가? 아까 마지막에 나왔었죠? 마지막에 아까 5문단에서 적금 비용과 유인 비용이 합이 최소가 될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디지털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이다. 틀렸죠. 전혀 상관이 없고, 디지털세는 오히려 다국적 기업이 지식재산으로 얻은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2번 이윤에서 재반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부과된다. 틀렸죠. 해도 디지털세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잖아. 그래서 이런 설명 자체가 잘못된 거지. 3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도입에, 아까 마지막에 나왔었지, 적극적이 아니라 방어적이지. 왜? ICT 산업의 주도적인 국가는 이미 다국적 기업의 A국, B국을 설정하는 걸 아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도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도입하게 되면 자기 나라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거지, 이윤을 보는 게 아니라. 4번 여러 국가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줄일 수 있다. 이거는 이걸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건 지금 조심하셔야 돼. 디지털세를 줄이는 게 아니야. 법인세를 줄여가지고 이윤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설명한 거지, 디지털세를 줄이는 건 아니죠. 답은 5번이라고 봐야겠네. 도입된 국가에서 ICT 다국적 기업이 거둔 수입에 부과되는 게 디지털세겠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윗글을 읽은 학생이 수행할 학습지의 일부랍니다.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업을 근거로 ICT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세가 부과되는 것이 타당한가를 검증할 가설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가설은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윤의 비율이 법인세가 높은 국가일수록 낮다라는 가설을 지금 얘기했네. 뭐를 대비했을 때? 수입에 대비했을 때. 가설이 참이려면 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근거로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을 지지할 수 있겠군 이라고 얘기를 했네. 그럼 한 번씩 읽으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많다.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 아까 우리가 A, B국으로 얘기했으면 B국이잖아. B국의 자회사가 수입 대비 이윤을 줄이기 위해서 법인세율이 낮은 A국의 자회사에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불을 했잖아. 이것은 B국 자회사의 이윤을 줄여가지고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거지,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자회사의 수입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틀렸다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ICT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의 로열티를 아니지, 법인세 낮은 국가의 로열티를 제불해야지. 오히려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는 특허를 가져다가 쓰고 로열티를 오히려 내는 나라라고 봐야겠지. 3번,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제반 비용의 비율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다. 아니지, 반대로 높은 국가일수록 높아야겠지. 그 다음에 ICT 4번,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의 자회사에서 수입에 비해서 이윤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얘가 답이겠네. 그치, 법인세율이 높으면 아까 어떻게 했어? 이윤이 높아버리면 법인세가 높아버리는 거야. 왜? 법인세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윤을 줄여버림으로써 법인세를 줄이는 방식을 쓰고 있었지. 그게 아까 어디였어? 그렇죠, B국이었죠. B국. 5번,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본사가 있는 ICT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수입 대비 이윤의 비율은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높을 것이다 가 돼야겠지. 그래서 얘도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4번, A를 적용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아까 4문단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4문단에서 정리했던 지식재산의 보호가 낮을 때와 높을 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1번, ICT 산업에서 주도적인 국가는 S국이 유인 비용을 현재보다 크게 인식하여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높이기를 바란다. 맞겠지? 2번, S국에서 지식재산 보호 수준이 낮을 때가 높을 때보다 지식재산 창출의 의욕 저하로 인한 손해가 더 심각하겠군. 얘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네요. S국에서 3번, 현재의 특허 제도가 특허권을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한다면 지식재산 보호 수준을 낮춰서 접근 비용을 높이기 쉽겠군. 아니지, 과하게 보호한다고 판단하면 접근 비용을 어떻게 해야 돼?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춰야겠지. 그래야 가능한 문제겠네요.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4번, 5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 5번, 문맥상 A와 바꿔쓰기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봤더니 문맥상 A, B국의 자회사의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아까 A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B국의 자회사에 법인세가 부과될 이윤을 최소화한다. 왜? 얘네는 법인세율이 높아. 그럼 이윤이 높아버리면 법인세율이 높기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B국은 법인세가 높기 때문에 이윤을 낮춰서 법인세를
줄이는 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지. 그렇게 보면 이 문제의 답은 몇 번이 돼야 돼요? 그렇죠. 3번이 답이 돼야 되겠지. 이윤을 줄여서 법인세를 낮추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 관계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 관계로 말장난치기 좋은 문항들이 내신 때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이해하는 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이 과정,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게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지식기산 보아의 가장 좋은 최적 조건이나 아니면 이 흐름들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2021년 6월 모의고사 29번에서 33번 특허권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다른 모의고사로 찾아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